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의 발전사업 일방 추진에 대한 군산 지역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새만금 개발청의 투자형 발전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1인 시위와 범시민운동, 청장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 산하 13개 사업장 가운데 8곳이 전문 용역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공단 설립을 위해 시민공청회와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입니다. 익산 여산면 황들촌 주민들이 귀농희망 도시인들과 함께 살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귀농희망 도시인들에게는 3개월이나 6개월씩 실제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면서 노하우를 터득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새만금 개발청의 투자형 발전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청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새만금 개발을 더디게 한다며 1인 시위와 범시민운동, 청장 해임론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새만금청은 부안과 김제에 이어 해양관광단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공모할 예정이어서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4구역 인근의 김제 광활면. 새만금 개발청이 부안 테마마을 공모 일주일 만에 이곳의 첨단산업 복합단지를 짓겠다며 개발 사업자 공모에 나섰습니다. 이곳을 개발하는 사업자도 부안 테마마을처럼 3천억 원을 투자하면 발전 사업권 100메가와트를 인센티브로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긴급의원 총회를 열고 새만금 개발청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철회하지 않으면 청장해임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0메가를 우리 군산 지역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걸 묵과할 수도 없고 당장 우리 새만금 개발청 양춘모 청장을 해임 견해를 우리는 정부에 건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시의회의 이러한 입장은 지난 6일 강임중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에 이은 겁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형으로 제공하는 수상태양광은 모두 500메가와트. 이 가운데 2조 원의 SK 데이터센터가 알리백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200메가와트를 인센티브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큰 투자에 인센티브로 줘야 할 몫을 3천억 원 투자에 100메가와트씩을 주는 것은 SK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의회는 민관협의회의 의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두 건의 개발 투자형 사업 공모를 강행한 것은 군산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새만금 개발청은 미확정된 2단계 900메가와트를 새만금 산단의 기업 유치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번 시의회의 입장에 대해 지난 6일 낸 보도자료와 같이 민관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며 입장이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공모에 들어간 부안 테마마을과 김제 산업단지, 부안의 해양관광단지도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어서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접수 마감 결과 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참가 의향을 밝힌 민간 사업자는 한국자동차정보센터 협동조합 등 6개 업체 컨소시엄이 참여한 모빌리티 허브 주식회사와 군산자동차무역센터 주식회사입니다. 시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이달 안에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음 달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끝내고 오는 2023년 상반기 개장 계획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라북도에 이어 도의회도 도내 철도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국토부에 촉구했습니다.
오늘 도의회는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전주에서 김천을 잇는 내륙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을 만나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의 인구가 지난달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26만 6,878명으로 한 달 전보다 81명이 줄었습니다. 주된 감소 이유는 저출산이며 지난달 출생은 98명인데 반해 사망은 151명으로 53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3월 말 군산의 인구는 주민등록 대거 말소로 전달보다 653명이 줄었습니다. 익산시가 미취업 청년을 지원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취업 드림카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100여 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바우처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이달 말까지 소규모 농가에 대한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소농 직불금을 수령했고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가입니다. 거주지에 있는 농협이나 축협 지점을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3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을 통해 13개 사업장을 관리할 계획이었는데 이 중 5개 사업장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시는 시민 공청회를 갖는 등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을 통해 관리하려는 사업장은 모두 13곳, 체육시설 8곳을 비롯해 교통환경시설 4곳, 문화복지시설 1곳 등입니다. 지방공기업 평가원을 통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결과 군민생활관과 서북권 다목적 체육관, 배산 실내체육관, 익산 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용기 칩판매, 현수막 게시대 등 8개 사업장은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익산 문화체육센터와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용기 칩판매, 현수막 게시대 등 3개 사업장은 민간 위탁 중입니다. 이들 8개 사업장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연간 1억 5,700만 원의 지방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기업 평가원에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13개 시설 중에 8개 시설이 지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반면 이용객 부족 등으로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장도 있습니다. 함열 스포츠센터와 운포 문화체육관, 금마 축구공원, 번호판 제작소, 운포 캠핑장 등 5개 사업장은 도시관리공단이 맡기에는 시기상조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면 앞으로의 여건에 맞춰 관리 대상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익산시는 용역 결과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공단 설립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민 공청회와 전라북도 2차 협의, 설립 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제정, 임직원 채용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3반기부터 공단을 운영할 예정이지만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가장 큰 관문은 설립 심의위원회를 통과할지 여부입니다.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는 시의회 대표 2명이 포함됩니다. 익산시는 설립 심의위원회 통과와 조례 제정 등을 앞두고 시의회 설득에 나설 방침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운영이 되면 첫 번째 대시민 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단 자체에서 조금 더 어떤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런 수익은 굉장히 많이 높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수익 등 경제성이 입증된 8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립이 추진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예산 절감과 서비스 향상 등 공공시설물 전담 관리 조직의 필요성을 인정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원광대학교가 학교 발전기금 1,000억 원을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오는 14일에 열리는 개교 75주년 기념식을 통해 발전기금 1,000억 원 조성을 선포합니다. 개교 100주년에 맞춰 25년간 모금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문과 기업, 시민 등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이 전개되며 1인 1계좌 만원 기부 캠페인 등이 전개됩니다. 군산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고교교육 기여대학에 선정됐습니다. 군산대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고교 대학 연계 활동을 추진하고 대입 전형 정보 제공과 전형 단순화, 사회 통합 전형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73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군산 옥서면 선현리에 있는 하재마을 팽나무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군산시는 팽나무가 사라진 하재마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여겨 지난 3월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 신청했습니다. 600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하재마을 팽나무는 30일간 지정 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전라북도 기념물 지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익산 여산면 황들촌 주민들이 귀농을 원하는 도시민들과 함께 살아보고 또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귀농 희망 도시민들은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실제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면서 노하우를 터득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데요. 이영택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익산 여산면에 위치한 황들촌 농촌체험마을. 익산 유일의 귀농 희망자 농촌체험마을입니다. 지난해까지 황들촌은 어린이들과 단체들이 주로 방문해 단기간 농촌 체험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귀농 귀촌인들이 방문해 숙식하면서 농사, 생활, 문화체험과 마을축제 등에 참여하며 농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귀농 희망자 여성 2명이 마을 주민과 숙식을 함께하면서 농업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온 50살 이마연 씨와 성남에서 온 46살 임성숙 씨입니다. 이들은 10일 현재까지 8일째 이 마을에서 농사 체험을 하면서 농업의 어려움과 보람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수도권에서 장기간 회사를 다니며 도시 생활에 지쳐 있어 농촌에서 활로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숙 씨는 한 TV방송을 통해 귀농인의 모습을 보고 점차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다 귀농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이마연 씨는 아주 오랜 기간 귀농을 준비하다 명예퇴직을 하면서 바로 실천에 옮기게 됐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체험하면서 좀 시골 생활이 쉽진 않구나. 하지만 재미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섣불리 이렇게 실천에 못 옮기는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살아보고 자기의 적성이나 아니면 지역을 컨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익산시는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역류입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무료로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1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만큼 거주하며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현지 농장을 견학해 선배 농업인에게 노하우를 전수받고 주 2회씩 현장에서 직접 제초 작업, 열매 따기 등 농업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마을을 비롯한 익산 지역 탐색, 지역민 교류 등의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영농 실습, 교육, 그리고 지역 문화 탐색, 일자리 체험, 지역민 교류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여기에서 살아보면서 주택, 일자리 등 정보를 미리 알아보면서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하루 새 익산 3명 등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익산과 장수에서 각각 3명씩, 전주 2명, 완주 1명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021명입니다. 익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387명, 군산 지역은 252명입니다.
오늘까지 자가격리자는 군산이 26명까지 감소했고 익산은 105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3명입니다. 지역 발생 436명, 해외 유입 27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2만 7,772명입니다. 한편 사망자는 1명이 늘어 1,875명입니다. 군산에서 뺑소니를 일으키고 도망간 불법 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외국인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군산 오식도동 자유무역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5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오늘 생활관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 자체경비대 소속 의무경찰 3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경 3명은 지난 6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공기청정기를 판다는 글을 올린 후 5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동대 전출을 앞두고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유치원과 일선 학교가 다음 주부터 전면 등교 수업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교육 정상화와 학습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모든 학급에 대한 전면 등교 방침을 정했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600명 이하면 전면 등교 수업이 적용되고 그 이상이어도 구성원 협의가 이루어지면 등교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해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마약을 팔아온 20대들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필로폰 등을 유통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고 성폭행을 한 후 이를 촬영해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울과 천안, 군산 등지에서 이들을 붙잡았으며 2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전북도가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3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구원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줄어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입니다. 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북도가 코로나 지역사회 전파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점 테이블 칸막이 7,500개를 보급합니다. 전북도는 10일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을 중심으로 실내 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곳을 선정해 테이블 칸막이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업소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받게 되며 이미 지원받은 업소나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선정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하준입니다. 익산시가 청소년 주도정책 제안 토론 프로그램인 청소년이 만드는 익산 청년 다이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4일까지 14세에서 19세 청소년 총 5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된 청소년들은 분야별 7개 팀으로 나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며 제안된 아이디어는 실현회의를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오늘 나운동에서 이전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군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보다 높은 접근성과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시의 지원을 받아 나운동으로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지난 2019년 문을 열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및 치료,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 나운 3동의 쓰리고 공유냉장고 2호점이 문을 열어 주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공유냉장고 2호점은 미룡동 쿤마을 협동조합에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고라는 의미의 쓰리고 공유냉장고는 지난 11월 나운 3동에 최초 설치돼 지역 주민끼리 음식과 식재료를 공유해 먹거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존의 찰벼 품종보다 쌀 수량이 훨씬 많이 생산되는 새로운 품종이 개발됐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쌀 수량성이 매우 높고 쌀알이 탐스럽게 달린다는 의미를 담은 다복찰 품종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품종 개발에는 9년이 걸렸습니다. 다복찰 품종은 쌀 수량이 10아르당 591kg으로 기존 품종보다 22%가 많습니다. 전북 지역은 전국 찰벼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진 찰벼 품종이 90%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5성 첨단 소재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나눔 곳간의 기부 처리 후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과 식품을 구입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익산 신동 새마을부녀회가 저소득 소외계층 30세대를 대상으로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는 행사를 펼쳤습니다. 군산 서수면 지역협의체가 관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6명에게 노인 보행기를 전달하는 사랑의 실버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9도, 최고기온은 24도로 큰 일교차가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4도에서 2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